진실을 말할 때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고 난 다음에 대가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당시에 저희가 진실을 말했을 때 한마디로 천벌받을 소리라고 잘라버리고 입을 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처절한 감옥에서 반년 세월을 이렇게 살다가 세상을 나오니까 이제 세상은 좀 저를 범법자로 범죄자로 만들어서 한 세월을 고통 속에 살게 했고, 그들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2012년 대선 때 TFD라는 것을 만들어서 제2의 김해호를 막자는 취지로 제일 먼저 나를 추적하고 나로 하여금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사는 외국 땅으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5년 세월을 피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살았습니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제가 명예훼손 및 사전선거법 위반으로 국가의 형벌과 최순실에게 당한 저의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중요한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의 당원으로서 박근혜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최태민과 30년간의 얽힌 문제들을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11.6 이후 최태민 일가와 그 일파가 유경재단, 영남대 등과 관련한 언론과 당시 관련자의 증언, 박근혜 후보의 언론 인터뷰 등을 지켜보면서 그와 관련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이는 이후 대통령으로서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저는 최태민과 관련해 이미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유경재단과 영남대와 관련해 제가 보고 들은 내용을 정심을 가지고 요청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검증위원회에 관련 내용만을 접수할 경우 일개 개인의 문제 제기를 당리당락에 의해 무시되거나 축소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지금은 거의 사실로 판명되거나 합리적 의심이 충분한 내용들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뒤이어 박근혜 캠프 쪽에서 공문서 불법 유출, 상대 후보 비방 등의 죄로 저와 아주 순박하고 영원히 맑았던 이명규 씨를 고발했습니다. 제 박근혜, 최태민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는 검찰이나 법원 그 어디서도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오로지 상대에 대한 비방 등으로 형벌을 내리는 것으로 모든 게 귀결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도 최태민, 최순실, 정윤회 등의 비리에 대해서 수많은 증거와 증인들을 찾을 수 있었으나 오로지 고발인의 명예훼손의 법적인 보호나 사용만이 가능하였고, 공직자, 특히 한나라의 대통령으로서의 자질, 도덕성 등의 근본적 문제나 이에 대한 합리적 의심에 대한 검증은 비견이었습니다. 만약 2007년 아니 그 이전에 제가 김해호가 아니라 누군가가 최태민, 최순실에 대한 얘기를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그 사실에 대해 정치권, 언론, 법조계가 합리적 의심으로 공론화되고 이에 제2의 김해호 등이 사실을 알렸다면 그때 두려움에 숨었던 최태민의 아들, 최순실의 지인, 또 다른 고영태 등이 증언하였다면 지금의 이러한 국정 파탄, 헌정사의 치욕으로 기록될 대통령은 과연 우리가 선출했을까요? 전 법을 잘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이제 70을 바라보는 늙은이입니다. 제가 그때 국가의 형벌을 받았을 때 저는 국가의 큰 힘 앞에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박근혜 후보에 대한 검증을 해야 한다는 이전의 발음은 한 줌의 재처럼 사라졌습니다. 오로지 법의 심판에서 제 자신을 어떻게 변명하고
이 구치소를 나갈 수 있을까는 비겁한 한 인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몇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00가지의 허위사실 중 한 가지의 진실, 사실을 우리가 지난 40년간 모르고 대통령을 선출함으로써 초래한 국가적 손실을 그 어떠한 것으로도 많이 되기 어렵고 치유되기 어렵다는 것은 온 국민이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누구든 보잘것없고 미약한 일개 개인도 알고 있거나 의심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두려움 없이 얘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